안녕하세요. 2편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면 수업이 늘어나자 학교 폭력 신고가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하에서 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들어가기에 앞서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자녀가 그냥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다, 친구로부터 이런 게 기분이 나빴다, 그런 게 모두 다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 폭력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 폭력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 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피해 학생이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학교 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그 자녀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이제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부모가 판단했을 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면 우선 학교에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최대한 빨리 알려야 됩니다. 알린 뒤 자녀의 학교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즉 상해 진단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으면 상해 진단서, 아니면 사이버 폭력이나 언어 폭력 같은 게 있었으면은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이런 걸 확보해야 하며, 그 다음에 자녀와 함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 얘기를 나누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학생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등을 작성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사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좀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가지 요건 등이 있는데, 이렇게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학교 폭력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 학생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만약에 폭행이나 아니면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거를 배상하거나, 아니면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담기구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데, 가해 학생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 사안을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피해 학생의 의사인데, 피해 학생의 의사가 즉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시켜 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의견서 등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다음 회의에 출석해가지고 이제 당시 피해 상황 등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나이에 당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피해 학생에게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다음에 이제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 학교 폭력이 매우 교묘해지고 있고 학교 폭력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이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에게 별다른 조치를 못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굉장히 교묘해지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나 인터넷 등이 이렇게 발달돼 있어서 교묘하게 괴롭히기 때문에 그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료도 수집하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정시과 진료를 받게 되면 정시과 진료도 준비해서 이제 상대 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의 학교 폭력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좀 아무래도 이제 이게 혼자 경험하시다 보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절차가 있는지 뭐 물론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거 관련된 이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움이 받을 수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봤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